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말에 실시됐던 2024년도 7급 공직선거법 자,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출제된 어떤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근데 일부 이제 판례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판례집에 수록이 안 돼 있거나 과거에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판례, 그게 이제 한두 개 지문이 있었는데, 그게 섞여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속어법으로다가 하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게 좀 보이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 선거인 명부에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맞는 거고, 자, 앞부분의 내용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기본서에 제가 심화학습의 요 선거인 명부 서식을 기재를 해 뒀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2개 이상 선거인 명부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2군데 이상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으면은 그 사람은 투표를 2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 37조 2항 3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즉 파일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해야 된다. 이것도 뭐 여러 번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과거에는 종이 명부까지 이제 같이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구시군 선관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사무실에 쌓아놓기만 하고 활용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종이 명부는 보내지 않고 전산자료 복사본만 보내도록 그렇게 간소화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3번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이 되면 열람기간 내에, 열람기간은 선거인 명부 작성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3일간이죠. 그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말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의 신청서 서식에 의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당의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 명부 작성권자, 당신이 이거 잘못 작성한 것 같다 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4번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이 되고 거소선상 투표 신고인 명부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출에도 있었던 그런 지문이죠. 자, 선거인 명부는 빨리 진행되는 사무라고 그랬죠. 그래 대선은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간 28일부터 5일간이에요. 요게 28일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선거는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간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거소선상 투표 신고인 명부가 확정이 되는 거다. 이날에.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이라는 것은 이날에는 계속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이건 44조 1항이에요. 그래서 4번에 틀렸습니다. 문제 2번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것도 1번 보면은 설치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설치 운영하느냐 아니란 얘기죠. 요거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요 부분이 언론중재위원회는 요렇게 바뀌어야 된다. 사설이나 논평, 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그 출제의 그 특색을 보면은 그 괄호 안에 기간이 그 예외로다가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서 출제를 몇 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해당 조문이 8조의 2 1항이에요. 8조의 2 1항인데 그 법조문을 보시면은 앞에 1호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고, 요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다가 설치 운영 기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호는 보궐선거 등인데,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 운영인데, 괄호에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문이 이 부분을 출제를 한 거다. 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요때부터 설치 운영을 하는데, 선거일 전 60일 이때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이 여기서 됐다. 확정이 되면 요때로부터 10일, 요게 경과된 후에 여기서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요 기간을 운영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지문 2번.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 간행물 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 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의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사 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요거 안십 23으로다가 공부를 했던 거죠. 안 날로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30일. 뭐 여러 번 노래를 불렀던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지문, 요거는 피해를 받은 후보자, 요게 피해가 전제 조건이 된다. 여러 번 설명을 했던 지문이에요. 맞는 거고. 3번.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로다가 되어 있는데, 자,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공선법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은 있으되 그 위원들도 정당의 당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당원이면은 그 정당에 유리하게 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서 그 정당에 가입된 사람은 다 배제한다. 어디서도 허용하는 예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정당의 당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참관인, 뭐 사전투표 참관인 그 정도밖에 없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틀렸어요. 4번.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신문법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해야 되고, 조사 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해서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요 지문상 보면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직접 제재 조치를 명하도록 이렇게 지금 절차가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요거는 절차가 제재 조치를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의 설치권자인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재 조치를 명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설명했던 부분이 틀렸죠. 문제 3번.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37조 2항 규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판례집에도 들어있는 판례고 기출에도 나왔던 판례, 요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판례. 이거 맞는 거고. 2번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선법상 선거권 제한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 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제한적인데 반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 및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뒷부분은 어디서 이걸 문구를 갖다가 끌어다가 이건 붙여놓은 거예요. 자, 현행법도 선거범 등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은 5년간 선거권 제한하고 있죠. 합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건 위헌이라는 질문은 틀린 거다. 3번 선거일현재 국회법 166조 국회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자, 국회회의 방해죄는 요거는 피선거권 제한하는 규정에 요게 나와 있는 거고 선거권 제한은 일반범하고 같이 취급을 한다. 그 형량에 있어서 그 설명을 했었죠. 맞는 지문이에요. 4번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자격 요건으로 60일 이상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요 조문은 합헌이다. 이거죠. 판례집에도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맞는 판례. 문제 4번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자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로다가 되어 있는데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79조에 보면은 비례대표 선거는 제외로 되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2번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되어 있는데 틀렸죠. 자, 일단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요걸 허용을 하면은 이 후보자는 두 군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하지 말라 하는 규정은 뭐냐? 과거에 헌재에서 소음 규제 기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나중에 최근에야 그게 이제 법에 들어왔는데 그 소음 규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차량 부착용하고 그 다음에 휴대용하고 같이 한 곳에서 쓰면 그나마 소음이 많으니까 그걸 한 가지만 써라 하는 취지에서 이런 조문을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량 부착용하고 휴대용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3번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이것도 역시 과거에 소음 규제 기준 규정이 없을 때 좀 소음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자동차가 있으면은 여기에 나발을 달고서 확성장치를 사용을 하는데 요걸 한 개만 써라. 그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4번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도
청중수가 많으면은 육성으로다가 다 전달이 안 되면은 차에 있는 자기네들 휴대용 가져다가 거기서 쓸 수는 있다. 그래서 이 현재 지문에 4번에 있는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하고 2번에 있는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4번은 그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할 수 있다. 문제 5번. 공정선거 지원단 및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공정선거 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이렇게 했죠. 요거는 상시 지원단이라고 했죠. 평상시에도 둘 수 있는 지원단. 이 공정선거 지원단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구시군 선관위나 시도 선관위는 한두 명밖에 요거를 사용을 못하고 중앙선관위는 뭐 한 5명 정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평상시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선거 때가 되면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렇게 했죠. 이것도 괄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10조의 2항에 보면은 원래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로 중앙하고 시도선관위는 10명 이내 추가 구성할 수 있고 구시군 선관위는 20명 이내 추가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요 기간을 보면은 선거일 전 60일 다음에 괄호에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그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중앙선관위 및 그 지문에 보면은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렸죠. 그래서 기본서에 보면은 중앙, 시도, 구시군 일반 공정선거지원단, 사이버지원단 인원에 대해서 표로다가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여러 번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0인 이내가 틀렸다. 그래서 최대 중앙이나 시도인 선관위는 20명인데 여기 지문 같은 경우에 앞에 10명 뒤에 20명 하면은 최대 30일 이내가 되기 때문에 그냥 틀린 거죠. 2번 시도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요것도 선거일 전 120일 요 괄호 해놓고 요 괄호에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때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이제 그 지원단을 구성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일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 사이버 지원단은 평상시에는 시도선관위는 없다가 운영 안 하다가 선거 때만 구성한다. 3번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이고 출제 기출이 있었던 부분이죠. 여기서 핵심은 관할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서 증거자료 수집이나 조사 활동해야지 공정선거지원단이 단독으로다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시키는 것만. 4번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건 공정선거지원단이나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나 공통사항이죠. 돈 안 주면은 이 사람들 모집할 때 안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다 줘야 된다. 지문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다 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문제 6번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관할 선거구 선관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일로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한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신고서가 틀렸죠. 신고서는 선관위에서 받은 건데 자기네들 받은 서류를 보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서류에 4번 신고에
신고서에 사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요청하지를 않는다. 왜냐? 다시 그쪽에서 다 신고를 받는다. 그래서 요청해서 보내주는 게 지금은 없다 거의. 자, 1번이 틀렸어요. 2번 정당의 당원인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 승인 취소로 인하여 당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당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자, 후보자 등록 기간 중 했으니까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첫날부터 그 이후에는 당적에 관한 변동이 생기면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중앙당에서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했으면 시도당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적을 그 시도당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원 자격까지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가 없다. 맞는 거고. 3번 관할 선거구 선관에는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 서류를 이제 전과 서류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고, 이 공개의 취지는 선거일까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왜? 공개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고 개인의 내밀한 그 개인 정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 여러 번 설명했어요. 4번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된다. 자, 여성의 정계 진출을 갖다가 좀 확대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50% 이상 여성 추천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의무적으로 생겼고 비례대표 선거만. 그 다음에 여성 추천할 때 그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된다. 1, 3, 5, 7, 9 그 명부 순위에서 홀수는 무조건 여성을 추천해야 되고 2, 4, 6, 8, 10 짝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관하다. 여러 번 설명했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는 이러한 여성 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받아봤는데 50% 이상 여성 안 되고 13579 여성 아니다 하면 이거는 등록 신청 수리를 못한다. 돌려보내고 다시 해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 7번 선거일과 선거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지만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753으로 공부했죠. 753. 대통령 선거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선거는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게 선거일이 되는데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자, 선거일은 임기 만료 선거는 공휴일이죠. 요 날이 선거일이라고 할 때 이날 당일이 민속절이나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날이나 다음날 요 두 개가 공휴일이면은 요게 연휴가 될 수가 있죠. 연휴가. 그러면 투표 안 하고 놀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수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서울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지금 보궐선거일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임시 공휴일도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임기 만료 선거는 이제 임시 공휴일이 아니고 아예 공휴일로다가 이제 지정이 돼 있지만 요 보궐선거 같은 거는 임시 공휴일로다가 지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10월 첫 번째 수요일 날 원래 선거일이었는데 그날이 한글날이었다고. 공휴일이니까 지금 일주일이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10월 16일 오늘이 선거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때는 다음 주 수요일로다가 연기가 된다. 2번 대통령 고리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됐다. 그래서 고리가 됐으면은 그때로부터 탄핵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된다. 뭐 선거일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거는 지방선거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돼요. 왜? 선거 일정상 후보자 홍보물이라든지 요 수량을 공고를 해주는 게 선거일 전 30일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서 공고해 줘야 된다. 3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자,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대선은 후보자 등록 이틀 하고 나면은 다음 날부터 바로 선거 기간이 개시가 돼요. 선거 기간 개시일. 중간에 갭이 없어요. 근데 기타 선거는 등록하고 나서 며칠간 갭이 있다? 5일간의 갭이 있고 여기가 개시일이 된다. 이유는 이건 투표용지 인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투표용지 인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 구시군 선거에서 다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기간적인 여유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 기간이 되는 거고, 기타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 기간이 되는 거예요. 4번 공선법상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 판결 또는 결정, 이 결정은 소청 결정, 지방선거에서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왜? 판결이 있은 날이면은 선거구 선관위에서는 모를 수도 있죠. 법원에서 통보를 해줘서 선거구 선관위에서 그걸 받았을 때, 통지를 받았을 때, 아, 이게 확정 판결이 있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게 실시 사유가 확정돼서 재선거일을 뭐 언제까지 정해가지고 공고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0일이니까. 근데 있은 날부터니까 틀렸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선거구 선관위가. 그 다음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어요. 위원장 한 사람이 선거일을 정해서 결재로 공고하는 게 아니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원회의를 통해서 선거일을 재선거일을 정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문제 8번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공선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표지물을 갖다가 큰 거 판때기를 갖다 양손으로 들고 있어. 그리고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는 포함된다.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우리 판례집에도 있어요.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 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여기에 포함 안 되고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그냥 들고 있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 행사의 전제에 해당하고 비록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므로 그 결정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요거는 맞는 판례의 내용인데 요거는 뒷부분 결론 부분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므로 그 결정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연령과 관련된 것은
합헌이다. 이런 내용의 판례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공직선거법에서 연령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위헌 결정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에 연동시킴으로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선법 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여기도 내용 복잡하게 조금 되어 있지만 결론 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연령 관계된 거 선거운동 자유 침해한다면 위헌이란 얘기인데 위헌 결정된 바가 없다. 공선법상에서 연령 관련된 판례는. 그럼 틀린 거로다가 골라내면 되는 거고. 4번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그 공선법 조항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 맞아요.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를 하는데 여기서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냐. 그게 이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요 맞는 판례를 내용은 보면은 우리 판례집에도 있지만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아서 위헌이다.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판례예요. 문제 9번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후다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선거일 현재 25세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탁금은 56조에 보면은 여기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기탁금은 200만 원이죠. 본선거의 기탁금이. 그런데 장애인 후보자나 20대 청년 후보자는 50%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은 200만 원에 50%면은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 5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자, 우리 기탁금 금액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이거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암기해도 된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1번 틀렸고 2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다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라면 2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 20대 후보자는 50%만 납부하면 되니까 250만 원 맞는 거죠. 3번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다 등록을 신청하는 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납부했던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는 100분의 20을 납부를 하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자, 100분의 50이 틀렸고 4번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인 자라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된다. 자, 시도지사 선거 기탁금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서 30대 후보자는 70%를 납부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3,500만 원. 3,5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요게 1,500만 원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문제 10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정당은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한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 홍보물 일종을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후에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이부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배부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적법한 정강정책 홍보물인지 판단할 수 있게 배부 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요거는 중앙당이 제작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1번이 틀렸어요. 2번 정당이 배부하는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 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자, 정책 공약집은 선거 기간 중에만 배부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요거를 갖다 판매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후보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사전 선거 운동이 되기 때문에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3번 정당은 선거기간 중이라도 시도당의 창당을 위하여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자, 선거기간 중에 당원 모집, 입당원서 배부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도당 창당을 위해서 창당대회를 개최하면은 선거기간 중이라도 그 집회일까지는 허용한다. 그 규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어주었었죠. 지난번에 4월달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때 조국혁신당에서 선거기간 중에 인천시당을 창당하는 예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하면서 선거기간 중 창당하는 걸 처음 본 거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능한 거다. 이런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어요. 4번 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개최할 수 있다. 자, 당원 집회는 자, 선거일 전 30일 이때부터는 선거일까지 개최 못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는 신고하고 개최해야 되고 그 이전은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판사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자, 개최 금지라 하더라도 정당 그 어떤 그 사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다가 연락 지시를 하기 위해서 당원끼리 만나는 거는 그거는 허용된다. 문제 11번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 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틀렸죠. 고정된 장소 시설에 둬야 된다. 예를 들 때 제가 그랬죠. 선관위에 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장소를 갖다가 신고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나가 본다고 했죠. 그런데 이동해가지고 오늘 여기 있던 게 그 다음날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가보니까 없어. 확인 못하죠.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정된 장소 시설에 둬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적객영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못 둔다. 왜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영업장소의 손님인지 선거운동기구에 출입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금지를 시킨다. 그 다음에 2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당의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설치 주체가 누구냐? 이게 선거 종류별로. 정당 또는 후보자. 요거는 대통령 선거에서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선거운동 주체가 추천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고,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설치하는 거예요. 나머지 선거는 비례대표 선거만 정당에 대한 선거기 때문에 추천 정당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외에는 다 후보자가 설치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근데 여기 정당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고, 기출에도 있어요. 3번 정당 선거사무소에는 당원 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소장은 대표자는 둬야 되고, 유급사무직원은 둘 수 있는데 몇 명 이내냐? 3인 이내 아니에요. 2인 이내지. 전부 숫자 가지고서 다 이거 문제를 장난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2인 이내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4번 정당은 선거일로 30일이 지난 때는 선거에 있어서 당의 선거에 관한 정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 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해야 한다.
정당이 알아서 즉시 폐쇄해야 된다. 문제 12번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자, 선거일 전 며칠부터 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며칠부터 구분이 돼 있죠. 선거 종류별로.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20일. 그 다음에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 지역의 장, 예? 여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그 다음에 군 지역의 의원, 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뭐 이렇게 이제 차등이 돼 있잖아요. 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인데 선거기간 개시일 전 120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2번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 기록을 국가경찰관서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 기록을 회부해야 된다. 다른 선거는 요 기간이 이제 좀 다르죠.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부터 요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요거는 60조의 이 8항에 나와 있고 49조 10항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서 기간을 이렇게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3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선법에 따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거사무소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에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여 요게 함정이에요. 4번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은 열차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죠. 일단 틀린 데가 지금 두 군데죠. 예비후보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은 예비후보자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악수하고 그럴 때 뒤에 수행하면서 명함을 주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단독으로 어디 가서 명함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라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열차 안에서 명함을 주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열차 안에서는 안 된다. 문제 13번 선거 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은 점자형 선거 공약서를 우편 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맞는 지문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게 좀 정확한 지문은 사실 아니에요. 그 법조문에 보면은 66조 5항을 보면은 선거 공약서 배부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쭉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배부할 수 있는 주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캠프에서 이제 점자형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편으로다가 보낼 수 있고 점자형 외에는 우편 발송 안 되고 호별 방문도 안 되고 살포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는 건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이 점자형 공약서를 우편 발송하겠냐 이거지. 에? 요게 좀 약간은 좀 뭐가 뉘앙스가 맞지 않는 지문인데 다른 지문에 명확하게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요건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2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에 그 추천 정당이 선거 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해서 작성 수량, 작성 비용 및 배부 방법 등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되고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각 2부를 제출해야 된다. 자,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관할 지역이 선거구 선관위가 아닌 다른 구시군 선관위 지역까지 만약에 배부 지역이 되면 거기에도 배부 전까지 두부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맞는 질문이고 3번 중앙선관위는 선거공약서를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그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임기 개시일까지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자, 요 게시하는 거, 당선인 선거공약서를 갖다 게시하는 주체는 중앙선관위가 아니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선이 결정된 후에는 임기 개시일까지, 임기 첫날까지 이걸 게시하는 게 아니고 그 임기 중에 공약을 이행하는지 유권자가 감시하라 하는 취지에서 임기 만료일까지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에서 관할 선거구 선관위는 공선법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할 선거 공약서의 수량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해야 되고 선거 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된 선거 공약서의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해서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법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문제 14번 선거비용과 선거 사무관계제에 대한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정당 후보자, 선거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그러니까 뭐 선거운동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동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간다든지 하는 거, 이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 안 시킨다. 맞는 거고. 니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9천만 원 기본 금액에다가 추가되는 게 인구수 곱하기 100원, 읍면동수 곱하기 200만 원이냐. 요게 틀렸어요. 인구수 곱하기 200만 원, 읍면동수는 100만 원.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거 틀린 겁니다. 요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시험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도 좀 암기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디귿 선거 사무장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선임 비서관, 비서관이 선거 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죠? 요 사람들은 수당을 주면은 봉급도 받고 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수당도 받고 하면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당은 주지 않지만 실비, 밥값, 교통비 이거는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죠. 리을 공선법 181조에 따른 개표창관인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고 개표창관 도중에 개표창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에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맞는 거죠. 요거는 122조의 2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 15번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킬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저거 꼭 사고 싶어. 그래야지만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이냐. 이건 틀렸다 이거예요. 요거는 기부행의 객체가 되는 서적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으로 한정된다거나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켜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객체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대법원 판례인데 2024년 4월 4일 날 선고가 됐고 사건 번호가 2023도 18846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당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에 참석한 직능 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자,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정당의 경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기부행위 예외가 된다. 설명했고 3번 공선법에서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당의 선거구민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상하급자, 향후의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그 판례 내용이에요. 맞는 거고. 4번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 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의 선거관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요거는 공선법상 금지하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판례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 16번 투표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투표 참관인은 정당 후보자 선거 사무장 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1인을 선정한다. 1인을 선정해서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서면 신고한다 이렇게 냈는데 요거는 투표소별로 2명이죠. 그래야지 교대 참관하면은 2분의 1씩 교대 참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뒤에도 연결되는 게. 투표소별로 1인이 틀렸다. 2번 정당 후보자 선거 사무장 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 선관위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라도 교체 신고할 수 없다. 수없이 노래 불렀던 지문이죠. 교체 신고 언제라도 가능하다. 투표 참관인, 사전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다 공통사항이다. 3번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투표 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정당 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해야 한다. 맞는 지문인데 실무에서는 참관인들이 알아서 나가서 쉬고 하기 때문에 뭐 시간 정해가지고 뭐 쉬세요 이렇게 뭐 교대하세요 얘기는 안 한다 했죠. 점심 식사하고 뭐 식사 시간 걸리면은 그때는 이제 교대에서 단식하도록 한다. 4번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당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했는데 투표참관인은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든 없든 안 된다. 161조 7항에 나와 있어요. 문제 17번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병영 안에는 투표소, 사전투표소 일체 설치 못한다고 했죠. 지문에 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는 지문인데 틀렸죠. 종교시설만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다. 2번 읍면동 선관위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이미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변경한 후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 사전투표소 설치는 누가 한다? 구시군 선관위가 하는 거죠. 요 읍면동 선관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요 사전투표소 공고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선거일 전 7일까지가 아니고.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를 변경했어도 선거일 전 9일이 지났어도 공고를 하라 하는 그런 취지예요. 사실은 그 법조문은. 자, 3번 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자, 동작구가 있을 때 동작구에 서울시 의원 선거가 1선거구가 있고 2선거구가 있다고 할 때 1선거구에서만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만 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그 얘기예요.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공선법 148조 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맞고. 4번 구시군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여기 또 나오네.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틀렸어요. 선거일 전 9일까지 공고해야 되고 선거 사무장 연락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관할구역 안에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해야 된다. 투표구마다 5곳에 공고문 첩부하는 이유는 전국 어디서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고문 붙여주는 거다. 근데 지금 이거 공고문 붙이는 것도 옛날 규정이지.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조회하면 다 사전투표 설치 장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 18번 개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궐선거에서 공선법 176조 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 그리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참관인이 참관하여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자,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니까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긴다.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오늘 지금 이제 그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거 오후 8시까지 투표해요. 그러면 8시 후에 우편 투표함, 사전 투표함, 개표소로다가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옛날 규정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일반 투표함이 3분의 1 이상 도착되어야지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우편 투표함, 사전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면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그 취지였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일반 투표함이 한 개라도 도착이 되면 개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사문화된 내용이다. 설명했어요. 2번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 참관인이 혹시 있으면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특기사항은 투표면 투표록, 사전투표면은 사전투표 관리록, 개표면 개표록에 다 기재를 해줘야 된다. 왜? 쟁송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번 투표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 선관위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의결 정족수에 관한 거죠. 개표할 때 이미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그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4번 개표 참관인은 구시군 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5인? 아니죠.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은 맞는데 자 단일 선거는 정당은 6, 무소속 후보자는 3, 6, 3. 동시 선거로 가면은 정당은 8, 무소속 후보자는 2. 그래서 6, 3, 8이 이렇게 외우는 걸로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문제 19번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거론이 생긴 때는 선거구 선관위는 거론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거론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거론된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돼서 없어졌다거나 임기 만료 이전 120일 이내에 거론이 생긴 때에는 바로 선거가 있으니까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2번 선거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나 결정, 소청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의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3번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는 것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거론에 해당하는 의원의 거론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의원이 거론된 거를 갖다가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아나? 모르죠.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 거론됐습니다 하고 선거구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그날이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가 되는 거다. 그 주체를 갖다가 살짝 바꾼 거예요. 관할 선거구 선관위하고 지방의회 의장하고. 3번이 틀렸고 4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연기권자가 누구다? 국정선거는 대통령,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 위원장, 지방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 위원장이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직무대행자와 협의해서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연기권자 우리 수없이 노래하면서 공부했던 거예요. 문제 20번 제외선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제외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몇 명 지명하도록 되어 있죠? 2명 지명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공관의 장이나 공관의 장이 아니면 공관의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관위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그래서 현행법상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2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2개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2명,
국회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 그 다음에 공관장이나 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1명 해서 5명이 정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현행법은. 2번 제외선관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공관의 장이나 또는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도 안 되고 부위원장도 안 된다. 지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법조문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거지 부위원장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왜냐? 위원장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 공무원인데 공관장은 뭐 대사나 뭐 영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관건 선거에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선관위를 그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3번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 당원, 제외투표관리관은 제외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수없이 봤던 지문이죠. 이것도. 제외투표관리관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도 설명을 했죠. 왜냐? 제외선관위가 제외투표관리관의 그 사무를 갖다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받는 사람이 위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위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설명을 했었죠. 4번 대통령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외선관위를 설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요거는 대통령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제외선관위는 빨리 요 설치를 해야 돼. 그래서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언제? 10일 이내에는 설치해야 된다. 218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문제 21번.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선인 결정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자, 당선인 결정 착오를 시정하는 것은 당선인을 결정했던 선거구 선관위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어디예요? 구시군 선관위죠. 구시군 선관. 구시군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의 착오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구인 선거는 직근 상급 선관위인 시도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서 당선인 결정 착오 시정을 해야 되고 시도 선관위가 선거구인 선거는 중앙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서 당선인 결정의 착오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중앙선관위의 심사를 거쳐서 선거구 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주체가 된 지문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통령 선거만 후보자가 1명일 때 투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한다고 그랬죠. 연장자 생일이 하루라도 빠른 사람이 당선인이 된다 그랬어요. 틀렸고 3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의 선거구 선관위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해야 되고 상급선관위 보고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4번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의 의석 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 그 정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 3분의 2까지만 정수 의석을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정당에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시도의회를 특정 정당이 전체 독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다. 잔여 의석은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 간 득표 비율에 잔여 의석을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 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다. 자, 2분의 1 이게 틀렸다. 3분의 2가 맞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지문만 길다 뿐이지.
문제 22번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공선법상 선거 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되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선관위가 그냥 내방쳐둔 거, 요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다. 그 밖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도 예를 들었죠. 선거 전날에 그 선거구 내에 광범위한 세대에 뭐 그냥 선물을 갖다가 막 돌렸다든지, 이 실제 그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요거 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포함된다. 2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의 선거구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으로 가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단심제다. 피고로 될 위원장이 거리가 돼서 없다 하면은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선관위 위원 전원이 피고가 된다. 3번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투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 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것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우리가 공부 여러 번 했던 그 판례 내용이죠. 맞는 거죠. 4번 선거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관위 또는 시도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언제까지 결정해야 된다? 90일? 아니고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90일 이내가 틀렸다. 문제 23번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선장은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 전 6일까지의 기간 중 했는데 이거 틀렸죠. 선상투표는 선상투표용지 전송을 선거일 전 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구시군 선관위에서. 그럼 선거일 전 8일부터 8, 7, 6, 5 선거일 전 5일까지 요 4일간 이게 선상투표 기간이 된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선거일 전 9일이라는 것은 선상투표용지 전송하는 날인데 그날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 수와 운항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소를 설치해야 된다. 2번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송반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자, 선상투표 동영상이 카페에 올라가 있고 강의할 때 그거 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거기에 보면은 기표하고 바로 옆에 팩스가 칸막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의 판례의 입장은. 3번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지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회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맞는 거죠. 4번 대한민국 국민이 5명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상투표가 마감되면, 여기에서 앞에 5명이 승선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얘기인데, 입회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이면은 입회를 안 시켜도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 뒤에 이제 입회인을 갖다가 요 지문에 넣으려니까 이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입회인은 공선법 규정에 따라 전송을 마치고 선장에게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포장한 다음에 봉투별로 봉인한 후 보관해야 된다. 선상투표 관리를 하는 거는 선장의 책임이지 입회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입회인은 한 게 틀린 거예요. 선장의 직무다. 문제 24번 투표소 등의 질서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선관위 위원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창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표지를 양도할 수 있다. 표지는 양도 금지. 이게 법 조문이죠. 대리인 이런 거 없습니다. 2번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투표 자체를 안 시킨다는 지문인데 이건 아니죠.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맨 꼴찌에 투표시켜라. 그렇게 돼 있죠. 또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소란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안에라도 이 사람이 반성하고 이제 떠들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안에라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투표할 수 없다 하면은 이거 선거권을 갖다가 뺏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헌법 위반이라 안 되는 거죠. 3번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에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해당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해야 된다. 지문대로 한다 그러면은 촬영한 사람한테 선거인한테 이리 와, 요 투표록에 당신이 이거 적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잘못 적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인에게 투표록의 사유를 기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투표관리관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하는 거고 4번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관사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12로다가 무조건 전화한다고 그랬죠. 응? 그러면 순찰 돌고 있거나 어디 이제 거점에 있는 그 경찰이 바로 온다. 문제 25번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 및 투표지 회송은 해당 선거인마다 선거별로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7개 선거하면 봉투를 7개를 사용한다는 건데 지문상으로. 그게 아니죠. 동시선거 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봉투 하나씩만 써라. 그거란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2번 임기 만료일이 같은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될 경우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준 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는 기준 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맞는 지문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동시선거를 지방선거 때 하면은 한 장소에 첩부되는 선거벽보 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넓은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만큼 첩부 장소 수를 줄여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3번 동시선거에서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 신고하여야 한다. 단일 선거 때는 그냥 후보자마다 2인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시선거 때는 줄여가지고 정당은 후보자마다 신고하면 인원수 많아지니까 정당에서 2명, 그 다음에 무소속에서 2명. 4번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 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요거는 그러니까 동시선거를 하는 후보자가 한 장소에 모여서 연설대담을 할 때 세 과시하고 좀 뭐라 그럴까 유세의 어떤 상승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크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시선거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금년도 2024년도 7급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를 해설을 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뭐 이제 앞으로 공무원 생활 잘 하시고 요 공직선거법에서 점수를 좀 얻지 못했거나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얻지 못해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다음 기회에는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